스위스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화재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던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지를 전해들은 소방관들은 충격에 휩싸여 전속력으로 한 집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집안엔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채 두 명의 여자가 기절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역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스라고 해요. 현재 55살이 넘은 나이까지 소방서장 업무를 보고 있는 저는 곧 내년쯤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그저 말년 소방서장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저는 뜻밖의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알게 되어 제2의 한국이민 인생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에는 제 딸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최고 소중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 또한 외동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살아가다 보니 외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달팠던 적이 많아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답니다. 현재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 힘들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게 된 저의 딸 마리아는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 갖게 된 만큼 더욱더 애정과 사랑을 주고 싶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소방서장 직책이 아닌 그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의 임무를 가지고 있던 저는 넉넉치 않은 돈벌이였으나 곧 태어날 마리아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충분치 않은 월급에도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준비하며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날 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저희 딸 마리아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스위스의 산부인과에서 통보해준 출산 예정일을 믿고 그것에 맞춰 모든 출산 준비를 해놓았지만 마리아는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2달 정도 남겨두던 어느 날 아내는 급작스레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아내를 북축해 힘들게 병원으로 옮겨 즉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죠. 다행히 병원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도착하였기에 저와 아내는 그날 바로 마리아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2달 정도나 이른 시기에 출산이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조차도 아이의 상태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쇼킹한 말을 해주시더군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저는 제발 아내와 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고 다행히 하늘에 이러한 기도가 통했는지 제 딸 마리아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히 성장해 주었는데요. 아내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매우 당황하기는 했으나 신속하게 기력을 회복해서 약 3달여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일찍 태어난 마리아는 예상과 다르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더욱 건강히 자라며 씩씩한 딸아이로 성장해 나갔어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던 것은 모든 소방관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저의 직업을 매우 걱정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그저 말단 대원에 불과했으나 마리아는 매일 아침 제가 소방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위험한 곳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투정을 부렸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귀엽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제 직업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는 야간 근무로 인해 마을 순찰을 하던 중이었는데 뜻밖의 화재 신고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러한데 놀랍게도 신고 전화가 걸려온 곳은 저와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던 저희 동네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마음을 졸이며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는 마을에 출동해보니 옆집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저희 집 마당에서 몇몇의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태우더니 금세 집에 불이 옮겨붙게 되었다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라며 다그치셨죠. 충격적이게도 중국인들이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가던 집에 불이 옮겨붙게 된 것이었고 저는 다급하게 소방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며 재빨리 집으로 뛰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살고 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상황이었기에 다른 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고 이미 저희 집 안방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아내와 마리아가 자욱한 연기를 마신 채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난 뒤였죠. 다행히 마리아는 호흡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의식은 있었으나 아내는 호흡도 일정치 않고 의식이 완전히 잃어진 상태로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의사분께서는 아내가 폐 쪽에 이미 심한 내부 화상이 생긴 것 같다며 긴급한 수술을 진행하셨지만 이틀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 때문에 발생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저는 그 중국인들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중국인들의 사건으로 아내를 잃게 된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요. 일정하게 출근도 하지 않고 매일 중국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스위스 전역을 돌아다녔고 소방본부에서도 그러한 저의 상황을 이해하는지 그저 저의 불성실한 근태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결국 저는 5개월 뒤 기나긴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상태에서 딸 마리아를 지켜야만 했었던 저는 그날 이후 소방본부의 배려로 기나긴 휴식기에 들어간 뒤 마리아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마리아 또한 갑자기 사라진 엄마의 빈자리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마리아는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던 마리아는 스위스라는 나라의 치안 때문에 엄마를 잃게 되었다면서 부정적인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마리아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지혁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가졌던 그 한국인 친구는 마리아와 함께 제게 처음 인사를 오던 날 한눈에 보아도 키도 크고 다부지고 눈빛이 선명한 믿음직스러운 청년이었으나 그때 당시 저는 과거 아내와 관계된 사건에 의해 아시아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중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하나 두 개의 나라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이러한 아시아 사람들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게 되었고 어찌할 도리가 없이 마리아에게도 지혁이와 헤어지는 것은 어떻겠냐는 잔소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던 저는 한국인의 치안이나 도덕성도 중국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가 강했었던 저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딸이 그저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과 중국인은 아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저를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딸의 마음도 이해는 되었다고 하나 저는 왜인지 모르게 자꾸 지혁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마리아가 그저 지혁이와 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혁이가 그렇게나 좋은지 지혁이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건설적이고 착한 사람이 지혁이뿐이라는 말은 물론 한국이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며 대놓고 저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홍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순간순간 중국과 한국은 아예 다른 나라인데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몰상식한 중국인들 때문에 아내를 잃었던 저에게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는 지혁이와 더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어느 날엔 저에게 자신이 지혁이와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며 뜬금없는 소리를 벌여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그런 헛소리를 할 거면 지금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과 함께 한국이 중국과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인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다를 것 같냐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마리아를 호되게 혼내게 되었죠. 마리아는 저의 발언들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그날 이후 완전히 딸과의 사이는 단절되게 되었죠. 스위스에서 그저 자신이 좋아하던 음악과 관련된 대학교에 다니던 마리아는 지혁이와 그날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저는 그저 딸이 스위스에서 살고는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곧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채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는데요. 마리아가 사라지고 3개월쯤 시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만난 마리아의 대학 친구에게 마리아의 행방을 물었지만 지금은 스위스에서 지내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의 말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마리아의 태도는 저에게 또 한 번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고 저는 딸을 찾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지금부터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는 독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매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딸이 사라졌다는 것에 가슴이 쓰리기도 했으나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소방직으로 복귀해 조용히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나가며 마리아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지우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무려 6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저는 모든 것을 잊고 후련하게 일한 탓인지 제네바의 소방서장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고, 다행히 사랑했던 제 아내에게 피해를 주었던 중국인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어 아내도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아내 생각을 하다 보니 그간 흘려보낸 세월에 제가 얼마나 짧은 생각을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딸을 버린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더군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약 한 달간의 말년 휴가를 받아내게 된 저는 다짜고짜 아무런 단서 없이 딸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던 지혁이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왜인지 모르게 한국으로 돌아가 지혁이에게 전화를 걸면 받아줄 것 같았고, 하나뿐인 딸이 보고 싶었던 저는 마리아에게 지난 일들을 사과하고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고 싶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간 마리아가 왜 그렇게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지 단 몇 분도 되지 않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공항 안에 한국인들은 제가 오랜 살아오던 스위스의 불안정한 치안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가방이나 귀중품을 도난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죠. 더욱더 대단한 것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자신의 여행 가방을 바닥에 놔두고 돌아다니는 한국의 부모들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마리아가 왜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했는지 천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마리아를 무시하고 흘려보낸 6년의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한국에 대해서 뼛속 깊숙이 알아차린 저는 당장에 마리아의 남자친구 지혁이에게 간절한 전화를 걸었었는데, 맙소사 다행히도 지혁이는 저에게 아주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주었고, 그새 자신도 몇 번을 연락드리려고 했지만 마리아 때문에 저에게 연락할 새도 없이 한국에서 마리아와 함께 자리 잡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순간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나 저는 제 딸 마리아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혁이는 저에게 마리아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함께 마리아가 매일 아침 자신의 딸을 데려다주는 학교 주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지혁이는 저에게 너무 죄송스럽다며 미안함을 표했으나 저의 큰 상처가 되는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딸의 한국으로의 이민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할 말은 없었죠. 그 후 약 1시간에 걸쳐 한국의 수도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평온한 길거리 모습들에 놀라게 되면서 다음날 딸을 만나기 위해 일찍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저는 마리아가 왜 아무 말도 없이 한국으로 간 것일까? 라는 울분 섞인 생각에 후회하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사위 지혁이가 알려준 학교로 가서 정처 없이 마리아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마리아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손녀가 있었다는 생각에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근데 약 1시간 정도 지나자 정말 저희 딸 마리아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것 같은 호녀아이가 저 멀리서부터 혼자 학교로 걸어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마리아의 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떠나 아이 혼자 학교로 등교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던 딸 마리아 때문에 언제나 등하교를 도왔던 저에게 한국의 그러한 모습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즉각 저는 아주 친근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명백히 제 딸 마리아였고, 고개를 돌려 확인한 그곳엔 마리아가 제가 지켜보던 그 호녀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심장이 멎을 것 같던 저는 즉각 마리아에게 달려갔고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채 마리아를 꽉 안게 되었는데요. 마리아는 멀리서부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놀란 듯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제가 안아주자 자신도 저를 재차 얼굴을 확인하더니 저희는 그 자리에서 6년 만에 재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리아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그날 지혁이와 잠깐 한국으로 떠났었던 것인데, 한국에서 급작스런 임신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서로가 알 수 없는 가슴속 응어리들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웃기도 했었던 저와 마리아의 모습은 제3자가 본다면 굉장히 웃긴 상황과 다름없을 정도였죠. 한국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딸과 속절없이 6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내 너무나 후회되지만
마리아와 함께 진정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몸으로 느껴보니 정말 모든 부분에서 스위스보다 편익한 나라라고 생각되었고, 퇴직 후엔 딸 마리아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사연을 듣게 될 많은 유럽인들이 모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